예, 선생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기에 경제는 왜 접근이 어려운 학문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말씀하셨는데요. 네. 과학만큼이나 어려운 경제학인데 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대중화 운동, 그다음에 대중의 뭐 경제학화 운동 이런 운동이 없는 걸까요? 글쎄, 뭐 경제학이 사실 뭐 물리학이나 뭐 화학, 생물학 이런 자연과학만큼 어렵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자세히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해주면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저런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잘난 척하고 그랬어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서 도리어 이렇게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 자기 얘기를 해도 보통 사람들이 뭐 그렇구나 하고 뭐 알려줘도 고맙다 할 것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경제학자들은 이거 잘못 알려줬다고 괜히 욕만 먹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좀 뭐 반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기본적인 자기 학문에 대한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복잡한 거고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면은 도리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하는 사람이 맨날 뭐 많이 하는 얘기가 뭐 포퓰리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 이론하고 좀 잘 안 맞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 대중을 더 이렇게 잘해주자 하는 이런 이론은 그냥 뭐 정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 이런 식으로 탁 치워버린다고. 그러니까 뭔가 주제 자체가 너무 우리 생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알고 자꾸 거기에다 목소리를 내고 간섭하고 그러는 걸 싫어서 그런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사실 보면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들은 소통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거든요. 예. 여기 뭐 영국 런던 대학에 보면은 과학 소통 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과목도 있고 이 캠브리지도 매년 봄에 한 3주에 걸쳐 가지고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이제 강의 수준은 여러 가지지만 아주 뭐 대여섯 살 된 애들 와가지고 간단한 뭐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뭐 기본 원리 가르쳐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고급 뭐 고등학생 이상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과학 좀 신이론 소개하는 강연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데 경제학 페스티벌 이런 거 들어본 적 없거든요. 과학 강연에서 주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걸 쭉 설명을 하다가 과학자들이 봉착한 문제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여기다. 요 프론트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민들이나 젊은 친구가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도전할 곳은 여기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자기네가 우리 경제학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보다 시민들이 그럼 내가 경제학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나는 거기서 어디를 더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자연과학과는 달리 이런 학파들이 완전히 다른 사상 체계를 가진 학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학파 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고 여기부터는 잘 모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학파 간의 의견 충돌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거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슨 뭐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뭐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데도 몇 가지 다른 이론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하는 식의 접근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뭐 너희 뭐 아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 이런 얘기 듣게 돼 있죠. 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경제학에서는 콘센서스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재현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든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인정할 수 있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뭐 이런 식의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콘센서스를 얻기 되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시대별로 주류 경제학은 어떤 식으로 이제 부상하는 게 되는 걸까? 혹시 경제적인 이유가 경제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뭐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 정치적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이유로 주류 경제학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바로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뭐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 그게 재현 가능성인데 경제학에서는 그런 실험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거는 요즘은 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인도 같은 나라의 그 교사들이 이렇게 무단 결근해 가지고 그 공부 그 애들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그 학력 성취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돈을 그 주면 뭐 그 잘 나올까 아니면은 뭐 안 나오면 월급에서 까면 더 잘 나올까 뭐 이런 식의 그 하는 거를 이제 그 그룹을 두 개로 그냥 무작위로 나눠 가지고 뭐 하면서 이제 비교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아주 제한적인 것들은 요즘은 실험을 조금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 경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은 그런 실험을 가지고 그 증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뭐 한미 FTA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를 모든 조건을 다 굳혀놓고 한미 FTA만 더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이 그 과학으로 말하면 생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제3세계 외채위기 났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아주 극에 달한 때인데 그 IMF나 세계은행 이런 데에서 그런 나라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완전히 그 국화빵 찍듯이 똑같은 정책 갖고 가가지고 뭐 그게 우간다가 됐건 무슨 과테말라가 됐건 그냥 갖고 가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실정이 안 맞는데 그러면 야 이게 또 경제학에서 과학적으로 나온 얘긴데 무슨 실정이 어딨어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뭐 그 80년대 90년대 저도 거기에 좀 동참을 많이 했었지만 비판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실험을 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뭘 정확히 증명을 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정책 결과 나쁘게 나오니까 뭐 갑자기 뭐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그런 IMF나 세계은행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이런 정책이 실패한 게 정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서로 뭐 인종 분쟁이 너무 심해서 그랬다. 아니면은 무슨 뭐 보니까 이 나라들이 뭐 내륙 국가고 이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그렇다면 이제 그때 막 그런 얘기 지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천동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려놓은 지도에서 그게 지동설하고 안 맞으니까 막 이 원 더하고 뭐 그런 짓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볼 때 그 요즘 이제 뭐 소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고전파학자들은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학계의 콘센서스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콘센서스지 사실 명확히 증명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1970년대 이제 뭐 그 신고전파하고 케인즈학파하고 또 유명한 뭐 그 자본 논쟁이라고 뭐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논쟁을 한번 했는데 그때 신고전파가 졌거든요. 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신고전파의 거두라고 하는 뭐 그 로버트 솔로 MIT 교수 뭐 폴 사벨슨 그 양반의 MIT 교수였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논쟁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었는데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계에서 주류가 되는 거는 정치나 그런 어떤 뭐 이데올로기 뭐 이런 영향이 크달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르크스 경제학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나도 주류가 아니었는데 소련에서 그 혁명을 하면서 그게 거기 주류 경제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망하니까 거기도 주류 경제학이 신고전파 경제학이 됐고
그리고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19세기에 자기들이 이제 보호무역 해가지고 영국을 따라잡을 필요가 있었을 때는 그 자기들 특유의 어떤 그 개발주의 보호무역 해야 된다는 개발주의 이론이 주류였는데 20세기 중반쯤 돼가지고 자기들이 세계에서 경제 1등 국가가 되니까 갑자기 거기도 자유무역. 주류 경제학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학의 뭐 주류다 뭐 그 콘센서스다 이런 것이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나왔던 폴 사뮤엘슨. 예. 이 바로 이제 저를 경제학으로부터 멀게 한 그분이었어요. 예. 그분 책 읽다가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정말 재미없죠. 저도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책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책이 사실 몇 천만 명을 그 경제학 교육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 경제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그 책을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들 당연히 이걸 봐야겠다 예. 했는데 뭐 도저히 못 쫓아갈 수가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사무엘슨 본인이 뭐 그 말하자면은 정확한 표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장 세상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방법이 경제학 교과서를 써서 많이 파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주시민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경제학은 뭘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제학 강의 그 책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는 조금씩은 다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소위 이제 주류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맞는 경제학이 또 있거든요. 뭐 마르크스주의든지 케인즈 경제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틀리고 나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 입장은 그런 게 아니라 소위 그 다원주의입니다. 그 모든 이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있는 관심도 다르고 갖고 있는 정치적 윤리적 전제도 다르고 인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업들이 어떤 주어진 시장 내에서 뭐 가격을 어떤 식으로 그 책정하나 뭐 이런 걸 연구하려면 신고전파 경제학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무슨 장기적으로 어떻게 경제가 기술 혁신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배우려면 마르크스나 슈페터를 읽지 않고 신고전파만 읽으면 도저히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전파 경제학은 균형 경제학이고 그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그냥 그 과학이 발달해서 그 발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그 경제학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조금 그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그 신고전파 경제학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책에서도 열심히 그런 호소를 했지만 뭐 이거 가지고 뭐 진짜 무슨 시험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달달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이런 시각에서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보고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올 때, 그 민주시민이라면, 이렇게,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건 신고전주의 쪽에서의 주장이다. 아니, 이것은 뭐 슈페터 쪽의 주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뭐 그 정도는 구분을 하고, 뭐 자세한 얘기까지 일반 시민들이 알 시간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대략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뭐 케인즈주의자다 뭐 신고전파다 뭐 무슨 오스트리아 학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대강 결론이 이런 방향으로 나겠구나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걸러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정말 뭐 물리학자나 뭐 화학자가 얘기하듯이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그냥 일개 시민이고 무슨 회사원이고 가게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무슨 유명한 과학자한테 대들어요. 근데 경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대들어야 되고 대들 수 있고. 근데 거기서 판단 기준에 저 선생님이 어서 썼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당연히 본퀴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 쿠이보노. 예. 쿠이보노, 예. 쿠이보노.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 이익인가.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판단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예,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정치적 윤리적인 전제를 깔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결론을 바꾸고 싶으면 그런 전제를 바꾸면 결론이 바꿔진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런 결론을 내렸냐 하면 뭔가 거기에서 자기가 이득을 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이득을 보진 않다 그래도 자기가 지지하는 계층이 이득을 본다거나 뭐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자기가 말하자면 돈 받고 보고서 써주는 단체나 기업이 이익을 본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특정한 그룹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인데 세금을 올려가지고 복지를 더 해주겠다 하면 나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게 꼭 맞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부자면 그건 난 또 나는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아닐지 모르면 상대적으로 좀 더 손해를 볼 테니까 그냥 마치 뭐 이거 하면 다 좋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군가 더 이익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4년쯤 전부터는 세금을 한 번도 안 내셨어요. 예. 세금을 내실 일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세금을 내리는 정책은 되게 좋아하시고 세금을 높이는 정책,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이런 거 막 화를 내셨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이거였거든요. 아니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가 거기에 화를 내셨느냐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 세금을 올리는 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메디케어라는 그 노인들 도와주는 의료보험이 있어요. 정부가 거기다 손대려고 하지 마라, 손 띄어라 하는데 그게 정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미국 그 의료 그 보험회사 이런 데서 하도 그냥 그 정부가 손대면 다 망한다 이렇게 악선전을 하니까 잘 모르는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지금 내가 이 메디케어 덕을 얼마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없애려고 하는 거라더라 뭐 해가지고 나와서 막 그거 없애지 말라고 데모하고 이랬는데 그 참 슬픈 얘기죠. 근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100%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그 다들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그 윤리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로 내가 그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이렇게 그 복지를 확대하면은 내가 이익을 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윤리적인 기준에 안 맞으면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께서 자꾸 잘못된 얘기를 듣고 그게 뭐 경제학에서 다 증명된 얘기라고 하니까 뭐 그냥 믿고 뭐 이런 그 측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면이 큽니다. 몇 차례 그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최근에 금융 위기가 있고 다음부터는 사실 시민들이 약간 거기에서 그냥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뭐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어떤 시민들로서 저도 시민으로서 어떤 다시 경제학에 좀 더 다가서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죠. 예, 글쎄 뭐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경제학을 배워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제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뭐 정치도 알아야 되고 뭐 그 환경 문제 알려면은 또 뭐 과학도 알아야 되고 뭐 굉장히 알 게 많은데 지금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이걸 다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 지금 그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고달픈데 그런 거 다 배우라고 하는 게 좀 무리스러운 이야기인 건 알지만 그 진짜로 많이 배우진 못하더라도 이런 거를 내가 그래도 알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알아서 이게 그 견제하고 전문가들은 견제하고 이러는 게 민주시민의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쁘면은 사실 뭐 못 배울 수도 있고, 뭐 또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에 더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과학에 관심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이 경제학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꼭 책 몇 권 사서 읽으라 뭐 그러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태도 자체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알라고 할 의무가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극화,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안 나는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직장 잃어도 최소한 생계는 유지하고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살은 안 하게 만들자. 군사 독재하고 뭐 어렵고 그랬지만 다들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참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